2025년 하반기 달띠의 운세는 겉으로 보기엔 기회가 많아 보이나 속으로는 깊은 고민과 심리적 부담이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달띠는 금의 기운을 가진 띠로 2025년 을사년의 을목과는 상극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운이 외부에서 억제되거나 스스로 주도권을 잃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화의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달띠와 육합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지만 이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만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 계약,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알고 보면 부담과 책임을 동반하거나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무리한 투자나 될 것 같은 기회에 휘말릴 수 있는 금전, 착오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을목의 기운은 달띠의 본기인 신금을 누르는 흐름이기에 본인의 판단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지나친 욕심이나 조급함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외부 제안이나 돈 벌 기회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이 조사하지 않으면 사기나 허황된 투자에 빠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시기엔 수익을 키우기보다는 지출을 조절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탈진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사화는 감정적, 소모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특히 예민함, 불안, 무기력감 등 심리적인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피로감으로 인한 두통이나 위장 질환, 불면증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거나 정신적인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명상, 걷기 같은 일상적인 루틴이 심신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인관계와 연애운은 새롭게 만나는 인연은 많지만 그만큼 속도, 조절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육합운은 이성운을 자극하기 때문에 설레는 만남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현실적 조건이 맞지 않거나 서로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나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는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폭발하거나 상대의 태도에 실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공감과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달띠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운세는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음의 준비와 생활 속 주의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진심을 담아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기적 같은 행운과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큰 사건은 금전 손실 및 투자 실패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달띠가 금전 손실이나 투자 실패라는 사건을 겪을 가능성은 사주학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달띠의 타고난 기운 신금이 2025년의 해인 을사년의 기운 을목, 사화와 부딪히며 본래의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천간의 을목은 신금을 억제하는 극의 관계로 이는 달띠가 가진 판단력, 통제력, 재물관리 능력 등이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투자 제안에 끌리거나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할 계약을 급히 결정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의 사화는 달띠와 육합 관계를 맺지만 이것이 반드시 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기회, 좋은 인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띠의 금 기운을 더욱 약화시키고 욕심을 부추겨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압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화의 기운은 재물과 소비, 거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의 기세라는 점에서 과열, 충동, 실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금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시점에서 이런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달띠는
평소보다 훨씬 쉽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투자에 손을 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음력 8월에서 10월 사이, 대략 양력 9월에서 11월 초는 달띠의 기운이 바닥을 치는 시기로 이때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돈과 관련된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말에 끌려 무리하게 자금을 넣었다가 회수가 안 되거나 짧은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달띠가 취해야 할 전략은 벌기보다 지키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자산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기존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계약서의 작은 조항 하나라도 섣불리 넘어가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제3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람보다 데이터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가 아니라 수치와 구조가 타당한가를 먼저 따져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인간관계의 붕괴 혹은 배신 사건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달띠는 인간관계에서 깊은 갈등이나 신뢰의 붕괴, 심지어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물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주학적으로 볼 때 을사년의 기운이 달띠의 타고난 속성과 충돌하면서 관계 전반에 구조적인 긴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을사년의 천간인 을목은 달띠의 본기인 신금을 극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 가치관이 나를 자꾸 억압하거나 무시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감정의 상처가 쌓여가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평소 같았으면 넘겼을 말이나 행동이 유난히 마음에 깊이 박히고 이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며 서서히 관계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불신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고 가까웠던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의 지지인 사화는 달띠와 육합의 관계를 맺습니다. 육합은 기본적으로 인연운을 활성화하고 관계를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지만 문제는 이 합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경우 기대치의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더 기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상대방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 달띠는 심리적으로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며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특히 달띠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더는 회복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인,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하반기 중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쉽게 불붙고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나 오해, 상대의 이중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는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타인과의 대화나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왜곡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달띠에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며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신뢰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붕괴와 배신 사건을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까울수록 신중하게 말보다 관찰로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걸기보다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오히려 일정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루 이틀쯤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한 뒤 대응하는 정서적 유예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격한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순간 상대가 뒤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호환석 팔찌를 소개드릴 때마다 구매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보석으로 자신감과 결단력을 키워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2주 동안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큰 사건은 심리적 붕괴와 정체성 혼란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달띠는 사주학적으로 심리적 붕괴, 나아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깊은 내면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인간관계나 금전 문제처럼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과는 다른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무너짐이며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정체성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흐름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달띠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2025년의 기운, 즉 을사년이 달띠의 본질적인 속성과 충돌하고 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자기 부정과 방향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띠는 사주에서 신금에 해당하며 이는 냉철함, 이성적 판단, 고결함, 자존감, 통제력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025년의 을목은 신금을 극하는 기운입니다. 이는 외부의 가치, 논리, 철학, 기준이 달띠가 원래 믿고 있던 원칙과 자부심을 뒤흔들 수 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달띠는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외부의 시선이나 현실과 부딪히며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잘못된 건가? 나는 왜 항상 이렇지? 나는 누구인가? 같은 근본적인 의문이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이는 일시적인 우울이나 회의감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지의 사화는 달띠의 금기운을 녹이는 작용을 하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 화기가 강해집니다. 이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정신적 균형, 내면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무기력과 혼란, 불안, 분노, 자책이 반복됩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달띠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혹해지기 쉬우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지나쳐 극단적인 감정 반응이나 탈출 욕구, 심하면 고립과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불면증, 폭식, 공황 반응, 감정 기복과 같은 심리적 증상으로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달띠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래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강하게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에는 그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준에 휘둘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의 나도 괜찮다, 흔들리는 나도 나다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과 자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달띠는 자존심이 강해 약한 모습을 드러내길 꺼려하지만 이 시기만큼은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독이 되므로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와의 대화가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로 꾸준히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좋은 기운과 기회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